네, 안녕하세요. 집합심리학 성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진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 심리학의 내용 중에 특히 나는 인간관계 갈등이 반복해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특히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너무 지나치게 맞춰주고 좀 눈치를 본다든지 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그러다가 참다가 한꺼번에 확 터져서 갑자기 좀 손절하게 된다거나 사이가 확 틀어진다거나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심리학의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바로 그 대상관계 심리학의 한 종류이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배울 때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내용인데, 저는 좀 이거를 배우고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고, 와, 이런 그 심리학의 내용이 있구나. 굉장히 좀 인생이 진짜 제 스스로의 인생에도 도움이 됐었고, 또 이거를 실제로 제가 상담 현장에서 그 내담자분들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처음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동그라미 그려요. 그리고 직접 처음에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영상을 정지를 시키고 직접 적용해 보시면 제일 좋고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상대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원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저는요 되게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잘 어울리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요 사람들한테 진짜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을 받고 싶어요. 이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고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굉장히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드는 소망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엄마에게는 이런 소망이 드는데 연인에게는 조금 더 다른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작업해보고 싶은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 제가 뒤에 실제 예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좀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인간관계를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재수없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관계를 할 때 가지는 각자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를 만날 때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나서 네, 이게 그 상대죠. 어떤 상대에 따라 상대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소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내가 상대에게 가지는 이 소망, 잘 어울리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이 두려움 반대로 미움받고 싶지 않고 좀 배척당하고 싶지 않고 소외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이 두려움 이거는요 사실은 없앤다고 없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과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욕구인 거죠. 당연한 욕구인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과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셀수록 이 행동이 조금은
이상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뜻은 너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소외당할 것 같은, 특히 이제 이전에 뭐 참 안타깝지만 학창 시절이나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왕따의 경험이라든지 굉장히 누군가한테 크게 배척당해 본 경험이 있으시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겠죠. 그 경험이 없었던 사람보다. 그러면 더 맞춰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더 과도하게.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나쁜 게 없는데 오히려 이 행동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틀어지기도 하고 그거를 맞추는 자신도 굉장히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연관성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 제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맞춰주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사람들하고 특히 그 친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라고 자각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 연관성을 이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되시면 정말 그 행동을 이전에는 그냥 모르고 막 한 거예요. 모르고 막 조절도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했다면 이 연관성을 알게 되면 자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자각을 하게 되면요. 조절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걸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상대가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상투적인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것처럼 내가 좋게 상대한테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오고 내가 욕을 하면 상대도 욕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맞추는 과도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본 상대는 어떤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행동이 이 첫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맞춰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더 배려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오히려 그거를 좀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행동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나의 이 소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나의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을 본 상대는 그 행동을 본 결과로 이런 행동이 또 상대에게서 나오게 되고 이 패턴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이 모형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결과적으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 개념,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배척당할 거, 소외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한테 굉장히 과도하게 맞춰줬는데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역시 나는 별로야 라고 자신을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그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분 역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온 거는 뭐 실제 사례를 제가 조금 바꾼 건데, 이 예시를 들어드렸을 때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간관계를 할 때 이분은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사람들 무리에 잘 어울리고 싶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미움받을까봐, 욕먹을까봐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소외될까봐, 왕따 되거나 뭔가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거나, 그래서 두렵고, 그리고 사이가 냉랭해질까봐, 갑자기 차갑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투도 쌀쌀맞게 하고 그럴까봐, 그리고 상대가 되게 화를 낼까봐 걱정이 되는 이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망과 두려움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히려 수용돼야 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에요.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분이 인간관계를 할 때 하게 된 행동은 계속 참아요. 미움받고 싶지 않으니까 참는 거죠. 상대에게 화가 나도 참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해요.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다르게 B를 얘기하면은 A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소외될까봐.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차가워지면 어떡하지? 나는 되게 잘 어울리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저는 이제 압력밥솥의 표현을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차는 거죠, 게이지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사소한 그 자극으로, 그 트리거로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그냥 아주 그냥 사소하게 한 농담, 아주 사소한 상대의 표정, 눈빛으로 이게 팍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황당한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나는 그간에 참아왔던 걸 알잖아요. 나는 이제 그 히스토리를 나는 아는데 상대는 모르니까. 그 상대는 그 반응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온 상대의 반응이, 쟤 갑자기 왜 저래? 진짜 어이없다. 예전에는 맨날 괜찮은 척 하더니, 착한 척 하더니, 별것도 아닌 거에 되게 예민하네? 착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아니네? 라고 하면서 상대가 소원해져서 연락을 뭐 끊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터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맞춰왔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너무 버거워지고 지쳐서 먼저 이렇게 손절하거나 연락을 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간관계가 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더 그 데미지가 크겠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끊겼으니까. 그리고 그 끊기는 과정에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 왜 이렇게 별로지? 이런 또 악순환에, 부정적인 자기 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망과 두려움을 일단 아는 거. 아, 내가 이러이러한 소망과 두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소망과 두려움은 대부분은 그 어렸을 때 가족관계 안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기억, 어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관계일 수도 있고 이 사이 안에서 이런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구나. 그런데 그 과거에 생긴 소망과 두려움이 지금 현재 내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좀 원인이 되고 있구나 라고 패턴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 행동을 조절해보는 연습을 상담에서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덜 참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표현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작업을 이제 연습을 함께 상담 선생님과 함께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상담에 오지 않더라도 혼자 이 작업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게 그 대상관계 심리치료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이 대상관계 모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눈치 보게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네, 작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편에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